안녕하십니까. 안전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버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네버시의 어떤 실질적인 공부, 그리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오버뷰 영상, 어떻게 그냥 제가 합격을 했다. 그런 개요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버시 자격증은 제가 3년 전에 이런 자격증도 있구나라고 처음 알게 되었고요. 교재를 구매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2024년 2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는 약 6월경, 2024년 6월경에 공부를 했고,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영어에 대한 거는 조금 이 기-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들 보시는 IG 쪽보다는 CI 쪽이 제가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산업안전 쪽이 아닌 건설안전 쪽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내용을 담아놔서 블로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시 자격증을 치르기 전에 일단 저는 IELTS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IELTS를 한번 치렀었고요. IELTS 시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요 네 개의 영역을 모두 다 시험 치르고 이게 시험비만 29만 원인가 32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를 했던 게 저는 큰 도움이 되었고, 사실 네프시 시험도 영국에서 나오는 시험이고 IELTS도 영국에서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관련 좀 영역성은 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토익이나 토플보다는 IELTS를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하려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래도 제가 영어를 조금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꽤 보람 있는 공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버시는 일단 네버시 이름 자체가요. 산업안전보건시험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인력공단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방대한 안전보건 환경 분야의 자격증이 나오고 있고요. 33개에 되는 자격증이 있고 대부분 영어권 국가 또는 그 외의 국가에서도 네고시 자격증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쪽의 매니저를 채용을 할 때 자격 기준을 우리나라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를 두듯이 그 자격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버시 홈페이지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치시면 안 나오고요. 구글에서 치셔야 이 네버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번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들어가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이제 확인했던 거는 테슬라에서 약 3년 전에 한국에 테슬라 한국이요. 테슬라 한국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데 네버시를 있는 사람을 필수 조건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또한 외국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지금 사업장을 건설 쪽이든 제조 쪽이든 그 할 때 네고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또 이제 요구 사항으로 있는 거를 제가 자포탈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실제 영어권 국가나 영어권 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 목적이 있겠다. 참고로 이제 플랜트 쪽이라든가 화학 쪽 하시는 분들은 더 이게 요구 사항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쪽도 그랬다고 들었고요. 그 네고시 자격은요, 수료 자격, 전문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시는 IGC 쪽이나 제가 본 거 다 서티피케이션으로 자격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자격이 되고 나서 그 위에 과정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건설안전 분야로 치루었고요. 네브시 홈페이지 가면은 간략하게 이 네브시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는데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시험은 일단은 내셔널, 인터내셔널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 내셔널은 영국 국내용,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이제 말 그대로 외국인이 치를 수 있는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버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사실 영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일부 학교랑 일부 협회 그리고 현재는 그 모 인증원에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데, 뭐뭐 인증원은 뭐 지금 네버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엄청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엄청 비쌉니다. 제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0이 넘더라고요. 교재만 팔지도 않고 강의 포함해가지고 300이 넘는데 저는 그 돈 주고 네버시 자격증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100 얼마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 금액으로 받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영어도 되는데 제가 혼자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알아보던 차에
일단 이분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스탁웰 세이프티인데 본인 사업자명인데요. 저는 참고로 이분한테 이메일도 보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분은 참고로 네보시 시험 출제 및 채점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네보시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이시고 대부분이 네보시에 관련된 그 강의 영상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영상 빼고는 거진 네보시 다루고 있는 거는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네보시 시험 자체가 영어로 나오고 영어로 채점되고 영국권 국가에서 채점해서 시험 그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글로 된 걸로 강의를 듣거나 한글로 된 교재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더라도 영어로 된 걸로만 강의를 듣고 영어로만 되도록이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분 영상이 독학을 하면서 되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네버시에는 영국 내에서만 몇 개의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버시랑 협약돼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교육기관인데요. 그 교육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도 하고, 이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기관들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교재도 사고, 거기에서 강의도 들었는데, 강의는 사실 그냥 교재를 읽어주는 파워포인트 파일 정도여가지고 볼 게 없었고, 실제 이제 교재가 되게 주요했었고요. 교재를 이제 구매한 게 그게 이제 2024년 2월인가 3월인데 그때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17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교재 내용들은 뭐 요약집 그리고 본편으로 된 그 A4 사이즈의 두 권에 그 총 세 권을 받았는데 그 세 권이랑 그 다음에 그리고 택배비가 약 4, 5만 원 해가지고 17만 원 가량 들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우리나라랑 일단 기준이 상이하죠. 일단은. 이 국제 기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보다 좀 하위고, 일부 기준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고, 그리고 일단 영어권 국가, 특히 이제 영국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철근 콘크리트의 습식 공사보다는 건식 공사가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건설 기계를 더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기계나 자재, 그리고 그 안전 시설 등이 그 나라에서는 일반적이고 그렇게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좀 어려웠다고 느꼈고, 또한 이게 실제 제가 받았던 문제의 시나리오인데 이게 문제집니다. 이 문제가 A4 사이즈 10포인트로 봤을 때 4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지문 하나가. 이 지문이 이제 제가 받았던 데는 에비타 건설이 이제 그 주로 나왔었는데, 에비타 건설에서 지금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나대지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 과거에 그 땅 밑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분리 정리를 하려고 이제 어떤 나뭇가지나 쓰레기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동식 크레인이나 굴착기 등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부딪힐 뻔한 아차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진입로는 되게 협소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학교가 있고, 어떤 이런 시나리오가 쭉 주어져요. 상당히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시나리오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시나리오에서 찾아 10가지 적으시오. 당연히 이제 소음 있는 부분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표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끔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작업자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시각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다 있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아무튼 작업자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청각적으로 안전보건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저 시나리오에서 지금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에 대한 아차 사고였는데 그게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거를 본인의 의견과 함께 14가지로 적으시오. 뭐 5가지 적으시오 이런 건 없더라고요. 다 뭐 10개 적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가 산업안전기사 쪽에 해당되는 IG 쪽으로 보면은 그쪽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별도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안전 쪽에서는 첫 번째 시험 볼 때 아예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위헌서 평가 정말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위헌서 평가에서 보면은 위헌서 평가에서 위험사항 10개를 적고 각각의 감소 방안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적은 내용 중에서 감소 방안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20가지를 적고 그 20가지 중에서 5가지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5가지를 고르고 그 왜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본인의 경험과 시나리오 정보를 활용해서 적으세요. 지금 이거 문제 그대로 번역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가 안전에 대한 어떤 경험과 지식, 그리고 영어에 대한 독해 해석 능력이 없으면 이건 쉽지 않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합격한 점수가 거의 턱걸이 점수에 합격을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에 합격을 했고, 이 ILO 국제노동규약이나 협약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뭐 사업주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고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고 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이름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ILO 국제노동규약이나 협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용 답안 작성 시 활용했던 근거 자료를 필히 적어야 됩니다. 필히 적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 코샤 가이드보다는 영국의 HS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게 우리의 코샤 가이드랑 상당히 흡사한데, 그리고 ILO 국제노동규약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이게 답안의 이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 그거를 2차 시험인, 저는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2차 면접 때 그걸 물어봅니다. 본인이 이거에 근거해서 쓴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지금 안전 관련 분야의 업을 하고 계시고 영어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면 한 3개월, 정말 오랫동안 하시면은 6개월 정도면은 저는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관심이 상당히 있었기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면접에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버시에서는 이 면접을 클로징 인터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 시험이 아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점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의 뭐 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벽 시간대나 아예 밤 시간대로 잡혀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줌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내가 답안지에 작성했던 답안 내용,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하는 업무가 뭔지, 어떻게 해서 그 공부를 하게 됐는지 등등등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분이면 되게 긴 시간인데요. 20여 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문법을 참조하고 했더라도 실제 이 면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어 스피킹 능력이 되는지, 내가 얘기하는 영어로 된 그 질문에 대한 리스닝이 되는지가 그냥 바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영국 분이 직접 나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물어봤던 질문이 네버식 자격의 취득 목적은, 그리고 처음에 네버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안전 관련 직무 경험과 현재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냉보식 공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실제 제가 답변했던 내용에서 이 답변 내용 중에 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답변의 출처는 어디를 근거해가지고 본인의 경험과 함께 얘기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안전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계속 업을 하셨던 분이면은 충분히 도전해서 하실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보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네보시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